뉴욕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뉴욕 증시의 소식들, 악재와 호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 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구매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직구라고 하죠. 네, 이제 해외 쪽에 있는 주식들을 사서 모으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함에 따른 그런 기회 요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테슬라 같은 기업들을 좀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래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블랙락이 시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매수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그 헬스케어 ETF가 있거든요. 이쪽에 이 바이오 기업들이 담겼다는 건데, 뭐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도 좋을 수 있겠고, 또 이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운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용사가 이런 것들을 편입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은 다소 편안하게 조금 즐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시장은 크게 오른다거나 뭐 여러분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그래도 나 아직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우지수가 일단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나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그러면서 또 다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장 마감에서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나스닥은 플러스, 이렇게 보합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요즘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많이 오른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감, 그런 정도를 좀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즉 그러니까 상승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쯤이면 됐으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즉 주식이 떨어질 거다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차익 실현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그냥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런 정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겁내하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죠. 또 겁내야 할 이유도 없겠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포지션은 일단 편안하게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일단 즐기는 거죠. 이게 뭐 등산이든 아니면은 뭐 파도 타기 서핑을 하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즐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요즘에는 올해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면 튜브 위에 올라가 가지고 파도 타기 이런 거 하잖아요. 저 위에서 넘실넘실 파도가 오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재밌다고 네 소리 지르던 젊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미없겠죠? 네, 재밌을라나요? 네. 자, 아무튼 네, 여름 휴가 계획들 또 벌써 세워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우시면서 이번 주말은 좀 편안하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외 주식 어떤 식으로 해서 재료가 반복이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한 이유는요,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이행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부 외신입니다. 이거 뭐 공식적인 어떤 그 대규모 발언이 아니라요, 일부 외신에서 나온 소식인데,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구매를 가속할 계획이다. 이건 뭐 근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외신에서 굳이 나왔다, 뭐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핑계를 대기에는 적당했었던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여부가 계속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찝찝하다? 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었던 내용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소식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오게 된다라면 그래도 미중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또 중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었지만 최근에 2차 확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중국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쪼아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무역 합의가 이행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역시 경제죠. 네, 정치야 뭐 어찌됐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어떤 그 소식으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요, 뭐 그 특별한 거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단계 무역 합의 여기에 따른 모든 의무사항에 대한 완수 및 이행을 다시 약속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지금 이 무역 합의가 깨진다거나 이행이 안 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인 어떤 말싸움, 공방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죠. 지금 2차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하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이런 그 지역에서 하루 기준으로 사상 최다 감염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미국의 경제 재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얘네들이 지금 2차적인 어떤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미국 언론이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주말에 마스크가 없죠. 마스크 안 하고 다녀요. 마스크 안 하고 다니고 막 그냥 해변가에 그 서로 막 그 밀집한 거리에서 그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감염자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처음에 이 감염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생길 때도 서양인들 특히 유럽 네 약간은 자기네 그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안 했고 살았거든요. 마스크 왜 써?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막 죽어나가고 감염자 수가 막 늘어나고 하니까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이런 원상복귀가 됐었겠죠.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럴까요? 경계 단계가 약간 주의 단계로 내려가는 부분이고 생활 방역에서 계속적으로 그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 책임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느슨한 그런 경계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어르신들 좀 제법 계시더라고요. 물론 답답하죠. 여름이라 답답하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마스크 같은 경우 완전히 종식돼서 좀 분위기가 이제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올 때까지는 마스크 계속 써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그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애플이요. 이 애리조나와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이 4개 주에서 11개 매장을 폐쇄하겠다. 매장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금 일어나는 경제 좀 위축, 봉쇄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정부 차원에서 봉쇄하라라고 한 건 아니지만 회사, 기업 차원에서 봉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플도 주가가 일단은 하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애플 주식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내용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초반에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한 기대감으로 출발했다가 이렇게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했죠. 근데 막판에 증시를 또 끌어올린 것은 또 뭐냐면요.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연준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나오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으면 더 할 것이다 라고 연준 그 부의장이 또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그 팬데믹 이 대유행 속 경제 회복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부담감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네, 경제적인 그런 지원,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사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라는 의견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증시 다시 좋아지겠네. 다시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
지금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가, 일단 뭐 결론을 꼭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론을 내린다면, 그냥 됐어.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락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는 없어요.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거나 더 크게 위협이 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상태고요. 그냥 이런 상황이야, 저런 상황이야, 아유 그랬어, 그래, 아유 그랬어, 그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방향을 상승이야 하락이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좀 지켜보자. 알았어, 좀 지켜볼게.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주식의 어떤 오르고 내림에 지수 방향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면 그때 행동할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알았어, 내려가면 그때 내가 주의할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일단은 한쪽에 밀어두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만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해외 직구. 네, 해외 주식에 이제 또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애플 사상 최고가 얘기해드렸지만, 애플 주식 많이들 사드렸어요. 미국 주식이 잘 나갈 때가 언제였냐면, 2018년도였죠? 2018년도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리고, 강달러가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도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머징 마켓에 돈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미국 중심으로 많이들 넘어갔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타이밍 좋게도 우리 증권사들이 차기 먹거리 돈벌이를 위해서 또 해외 주식 계좌를 트자 해가지고 막 그때 한참 붐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뭐였어? 팡이었죠? 팡 주식. 이거 가지고 또 손해보신 분들이 해외 직구 다시는 안 해! 막 그랬다가 지금 또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패닉 국면에서 매수하면 좋은 거구나.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매수하면 기회가 되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미 경험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이제는 한국 시장은 좁다 이거지. 해외 주식들도 다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타깃이 이제 미국 쪽, 미국 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미국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잘 알고 있어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우리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뭐 하는 기업인지 정도는 알죠.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도 알아요. 구글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샤넬 명품 가방을 팔아서 테슬라 주식을 사면 괜찮나요? 이런 질문도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테슬라처럼 사상 최고가 찍고 있고, 애플처럼 사상 최고가 찍고 있는 기업들이 저가 매수입니까? 라는 질문도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어쨌건, 이런 상황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또 회복이 되면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10,000포인트 넘어가는 포인트가 한번 나오니까 여기서 또 이제 좋은 흐름들 보이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국으로만 넘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수익도 같이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종목 샀을까요? 자, 첫 번째는 테슬라죠. 테슬라, 뱅가드, 단기 회사채 이런 것들 매수를 좀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잉,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 카니발. 우리가 모르는 기업이 없어요. 그죠? 다 아는 쪽으로만 일단 들어가 있다. 그리고 1등부터 저기 밑에까지 테슬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잉.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존이 안 들어있네, 근데. 아마존에 대한 부분만 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진입이 좀 됐고요. 단연코 1등은 테슬라예요. 지금은 모두가 테슬라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좀 과한 듯해서 좀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미국 쪽이 아니라 중국 쪽 계좌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 투자를 좀 저는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소소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래도, 바이오 종목 하나,
그 100% 넘게 나온 거 제가 한번 인증해 드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항상 외화 계좌에 네, 달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무튼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를 일단 하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해외 주식은 단타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수수료 비용이 너무 엄청나요. 이 증권사들을 제가 욕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국내 주식에는 수수료 무료야 라고 해놓고 나서 홍보를 어떻게 해요? 해외 계좌 떠야 된다. 해외 직구하셔야 됩니다. 뭐 전담반이 있습니다. 등등 해가지고요. 해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해외 주식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이렇게 브로커 연결해가지고 종목 추천받고 매매되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요, 해외 주식을 이렇게 매도하는 데만 아마 브로커를 끼고 들어가게 되면 그 수수료가 0.5%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0.5%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증권사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이 브로커 제가 전화 받아가지고 직접 매도 해주면 0.4에서 0.5%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0.5%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가 들어갈 때 또 이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세금 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수익이 나오면 양도차익세, 이런 것들 뭐 다 고려하면은요, 수익 진짜 많이 나야지 해외 주식에서 뭔가 좀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남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증권사 계좌를 무조건 이용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브로커 끼지 마시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샀다 팔았다 하지 않는 그런 주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그런 종목들 물려있으면 물려있는 대로 열받고요. 또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열받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수수료 많이 나가는 것 같아 화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좋은 타이밍, 즉 너무 이제 조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아래쪽 밑에 깔아가지고 매수하시는 전략들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 직구,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은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방법을 좀 제대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들 꼭 따져보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블랙락이 이 바이오 종목군들을 편입했다라는 얘기인데,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락, 이 세계 최대입니다. 최대 자산운용사죠. 이 블랙락이 운영하는 아이쉐어즈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이름 되게 어렵고 기네요, 그죠? 영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건 정말 싫더라,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 헬스케어 ETF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죠? 헬스케어 ETF 여기에 시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편입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는 일단 자금력이 빵빵할 텐데, 시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편입했어? 그렇다면 이 회사들을 믿을 만한 회사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뜬구름 잡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평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꿈을 쫓는 업종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면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블랙락에 따르면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ETF에 시젠은 2.6% 담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젠 같은 경우는 뭐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 진단 시약 제조업체 퀴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젠 역시도 그렇게 그 관련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도요, 지금 시류에 맞는 그런 기업을 매수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특히 한국 바이오 기업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한국이 또 이번에 그 감염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표식을 좀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해가지고 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7%,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5%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ETF는요, 사실 이제 그 운용사의 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렇게 운영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ETF라는 것이 이쪽 부분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들을 종합해서 담아놓는 그런 가장 맛있는 모둠, 네, 그런 메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 뭘 사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할 때는 자, 우리 블랙락이 운영하는 이 헬스케어 관련한 이 모든 메뉴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ETF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게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시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시젠에 대해서 약 340억 투자가 되어 있는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44억,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178억 정도로 이제 투자 금액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이 헬스케어 ETF가 지난 1년간 수익률이 23%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와, 이 기업들 정말 수익 잘 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의심도 잠깐 해볼 필요가 있어요. 블랙락이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거 있죠. 최근에 이제 감염병에 대한 굉장한 어떤 우려감이라든지 이제 이 논란이 증폭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게 이제 한국의 진단 키트라든지 또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우리가 편입했어. 네, 그것만으로 홍보 효과 되는 거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이 엄청난 기업 아시죠? 한국 아시죠? 네, 그 기업이야. 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홍보 수단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뭐 좋은 평가로 일단은 편입이 됐다라는 것은 확실하겠습니다만은, 그 블랙락도 운영사이기 전에 장사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편입을 했다고 이런 것들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쨌건 뭔가 자기들만의 분석과 자기들만의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십거리로 네,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의 이런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우리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뭐 어쨌건 그래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네, 이 정도 소식이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매도보다는 좀 더 길게 보자 이렇게 생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뉴욕 증시, 재료가 아주 다이내믹했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시 좋았다가, 네, 그래서 시장이 어쩌라고, 네, 이렇게 얘기 나왔다.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네, 몰라, 네, 그냥 나는 놀고 먹을 거야. 주말 시간에는 그렇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민한다고 해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재료 자체도 미적지근하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주말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직구 주식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행동이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올라간 주식에 그리고 또 단기 매매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들, 제반 조건들 잘 따져보시고 정말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젠과 산발을 담은 블랙록, 뭐 ETF에 편입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기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긴 한데, 이 블랙락이 그 ETF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홍보 수단으로 쓰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네,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의심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불완전하다. 참가자의 견해와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 법이다. 때때로 그 불일치 정도가 아주 미약해서 무시되기도 하지만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참가자의 실수, 편견, 그리고 오해 등으로 역사는 빚어지게 된다. 오해, 편견, 실수, 이게 뭘까요? 네, 증시의 방향을 만드는 그런 투자들의 심리입니다. 야, 이제는 올라갈 거야, 이제는 급등할 거야, 이런 편견. 그 다음에 또는 시장을 잘못 보는 부분에서 이제 하락이 돼야 되는데 눌림목이야, 이런 오해, 등등 여러 가지. 근데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란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이게 그냥 다 예뻐 보여, 그냥 네. 뭘 해도 이뻐 보여. 그냥 잘못해도 이뻐 보이고. 근데 이게 사랑하지 않은 상태로 생각해봐요. 쟤 왜 저래? 이러죠. 네. 똑같이 행동을 해도요.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그 드라마에서 나왔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카푸치노, 커피, 거품 많은 거요. 그렇게 먹고, 한 잔 마시고 따는데, 여기 입술 주변에 이제 거품이 막 묻었어.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것도 좀 귀여운 거야. 그냥 이렇게 닦아주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입에 뭐 묻었어. 뭐, 애 칠칠맞게 왜 그러냐?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네. 닦으라고 휴지 막 틱틱 던지고 막 그러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사랑에 빠지면은요, 이게 뭔 짓을 해도 다 이뻐 보여. 그냥 주가가 하락을 해도 그냥, 아이고, 싸게, 사게 해주려고 또 그러네. 그리고 밑에 더 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지 말고요. 그냥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아시겠죠? 네, 주식과는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